한국 축구대표팀은 단 한 경기로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합당함을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한국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중국과 한국이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함께 진출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피파는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는 32개 팀의 체제를 유지하여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위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세계 여러 매체들은 아시아 지역 북중미 월드컵 예선, 특히 한국이 참가하는 시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더 애슬레틱은 한국과 중국이 각각 싱가포르와 태국을 이긴 후 열리는 2라운드 경기가 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경기에 네티즌이 주목하는 이유는 올 시즌 유럽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들, 특히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의 퍼포먼스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국이 중국을 쉽게 이기고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직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편 중국 대표팀의 알렉산다르 얀코비치 감독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중국의 실력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으며 한국과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승점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 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이 중국 대표팀에 대한 뜻밖의 발언으로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가 없는 상황에서 영국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추가로 참가할 아시아 국가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가어디언은 한국 대표팀이 최근에 튀니지와 베트남을 각각 4대0, 6대0으로 이겼고 첫 예선 경기에서 싱가포르를 5대0으로 이긴 파괴적인 퍼포먼스를 간과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맞붙은 팀들은 랭킹이 낮고 약한 팀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점수 차로 연속 승리를 거두는 것은 강팀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대표팀의 강력함에 놀라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다니엘 테일러는 현재 한국 대표팀이 유럽의 강팀들과 경쟁할 수 있으며 단지 월드컵 예선이 아니라 내년 1월 아시안컵에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신뢰와 기대 속에 한국은 주목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유명한 축구 전문가 존 크로스는 북중미 월드컵의 48팀 규정이 논란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팀들을 16개 조, 각 조 3팀으로 나누고 각 조에서 상위 팀이 32강으로 진출합니다. 그는 이 규정이 각국 간의 실력 차이를 구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원치 않은 변수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인도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과 경쟁해야 할 경우 불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선수들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이 경기에 예상치 못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크로스는 피파가 기존의 32팀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디트과 위보 같은 큰 온라인 포럼에서도 한국 대표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드러나고 있으며 한국이 강한 팀이며 팬들이 그들을 응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기를 한국이 곧 있을 중국과의 경기에서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데이비드 온스타인은 선수들의 건강 상태 관리와 부상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긴 시즌을 치른 손흥민에게 특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온스타인은 또한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한국 선수들의 컨디션 유지와 집중력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 축구 팬들은 한국 축구 대표팀의 발전을 감탄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리그에서 활약하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와 같은 선수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들의 재능과 강함이 한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팀 중 하나이며 심지어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도 쟁쟁한 상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자만하지 말고 게임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곧 있을 중국과의 경기는 한국 대표팀의 진정한 실력을 시험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도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큰 도전이 될 것이지만 동시에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그들의 실력과 정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과의 치열한 대결을 앞두고 논란, 중국 대표팀이 한국 선수들의 약점을 짜부라릴 수 있을까?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찾아보세요. 오늘 방송에서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주목을 받은 중국 대표팀과 한국 대표팀 간의 다가올 경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중요한 국제 경기를 앞두고
중국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줌으로써 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충격적인 자신감 넘치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도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손흥민만이 아니다. 이 발언은 세계 각지 축구 팬들 사이에서 논란과 우려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훈련을 통해 그들이 이번 대결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정교하게 준비하며 상대를 굴복시키는 데 강한 결심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유명한 공격수인 우레이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레이는 한국 대표팀의 강력한 힘을 인정하고 곧 있을 대결에 대해 신중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축구 분석가들 대부분이 예상한 결말을 예상하였습니다. 한국이 강력하게 이기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한국의 강한 선수들과 강한 의지로 한국이 중국을 이길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의 핵심 목표는 손흥민과 같은 핵심 선수들이 부상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매우 주목할 만한 점은 현재 한국 축구 선수들의 이적 시장이 아시아에서 이전에 없었던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가장 비싼 이적료를 가진 2명의 선수, 손흥민과 김민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수들의 전체 가치는 1억 유로를 넘어서 중국 최고의 리그에서 모든 선수를 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반면에 중국 대표팀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많지 않으며 한국과 비교하여 이적료가 높은 선수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그리고 이강인은 중국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한국의 선두 주자들입니다. 중국 매체가 그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 경기에 대한 중국 대표팀의 능력에 대한 우려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중국이 기술적인 면에서 한국 대표팀에 맞서지 못할 경우 더욱 강력한 플레이로 전략을 바꾸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중국의 팬들로부터 우려가 늘어나고 있지만 한국 대표팀은 이 경기에서의 치열한 도전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잠재적인 위협의 경고가 담겨 있어 아시아 최고의 두 팀 간의 전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카리스마 넘치는 대결이 될 것입니다.